정치권 핵심 인물 중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다고 국감 끝나지 않았습니까? 번외 국감이죠. 번외 국감 왜 예, 합니까? 이 정무위인가하고 그 다음에 정보위 같이 겸임하는 운영이죠. 운영위하고 정보위. 그러니까 이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 겸임하는 위원회는 이 상설위원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번외 국감이다. 이렇게 번외 국감인데 야구도 이제 정규 시리즈가 있고 포스트 시즌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플레이오프도 있고. 이제 일종의 포스트 시즌 되긴 예. 운영위에서 하는 국감이기 때문에 국정을 하고 아마 청와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겠죠, 사실은. 예,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끄떡없거든요. 네. 이번에도 끄떡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야당이 이제 김기춘 실장을 공격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전술이죠. 앞단을 무너뜨리면 뒷단이 무너진다는 전략인데, 김기춘을 무너뜨렸을 경우에 대통령한테 직접적 데미지를 준다는 전략이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크게 뭐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정치도 이상 비서실장도 비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비서를 건드리는 것은 좀 검도를 넘는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청와대 운영의 포괄적 책임. 누구를 건드려야 됩니까? 비서를 안 건드리면? 아니,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치적 공세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좀 검도이다. 정당하게 하면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는 것이죠. 예. 국정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게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 실장을 포함해서 비서관을 근거 없이 건드리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당당하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고, 비서진을 비판하는 것은 좀 정치적 검도를 넘는다라고. 알겠습니다. 가지고.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동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자리에도 김기춘 실장이 배석을 하네요. 이제 그것은 야당에 대한 예우 차원이 있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면 작년 9월이죠. 추석 직전에 있었던 김한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그 면담은 상당히 좀 서로 간에 자기 할 말만 해버리는 식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제 여권에서 실제로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가 논의한 내용을 집행시키기 위한 집행에 이 실제 권한이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청와대에 보면 뭐 서열 2, 3위 정도로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을 배석시켜서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실행하는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이제 실행에 대한 보정격이다. 저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김기춘 실장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는. 예. 네. 평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분이길래 이 비서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을 공격하고자 하는 쪽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면에 김기춘 실장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예. 아니면 작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권의 약한 고리가 어디냐를 보고 이제 치는 것이죠. 그 부분을 김기춘 실장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좀 과도한 정치 공세인 측면이 강한 것이고, 대통령과 이제 여야 지도부 회동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이제 힘이 좋을 때가 국정감사 또는 예산이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슈퍼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또 가능한 정부 안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정부 운영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을 배석시킨다는 것은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수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다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빨리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런 어떤 함의가 좀 있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언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보기 드문 경우가 아닐까. 보기 드문 경우, 언로서. 알겠습니다. 짧게. 7시간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그것도 논란이 되겠죠. 또 공격합니까? 제가 볼 때 7시간은 사실은 김기춘 실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김기춘 실장과 이 역학적으로는 대립관계에 있는 쪽을 야권이 공격하는데, 이제 김기춘 실장의 입을 빌어서 대립관계에 있는 비선을 갖다가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된 거죠. 여권 내부의 내분을 갖다가 유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야권은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거고요. 야권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이제 올 12월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이 전국 어떤 대립이 생길 때 김기춘 실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 개헌론자들이나 야권에 대해서 이렇게 역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 때문에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시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월호 참사를 정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하나의 매개가 된 것이죠. 예. 실수한 겁니다. 이건 실수한 것이지만 이걸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방향을 틀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7시간이 했지 않았냐. 근데 지금 야권이 계속 뭐 7시간 문제를 갖고 넘어진다면 이거 역시 정치 공세라고 밖에 국민들이 이해 못. 알겠습니다.